안녕하세요. 법인 전문 컨설턴트 김춘수입니다. 법인 현장에서는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세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은 많이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임원에 대한 상여금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은 임원 상여금이 송금 불산입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원의 퇴직금과 임원의 상여금에 대한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에 대한 세법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처리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시켜주고 있습니다. 반면 임원의 상여금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송금 산입시켜줍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원의 퇴직금과 임원의 상여금이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규정이 없더라도 최근 1년 동안 지급한 총 지급액의 10%까지는 송금 산입시켜줍니다. 반면 임원의 상여금은 규정이 없다면 단 10원도 송금으로 산입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의 상여금이 송금 불산입되는 요건을 법인세법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3조에 보면 임원의 상여금의 송금 불산입 요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송금 산입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 처분이라는 것은 배당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않고 지급하는 상여금은 송금으로 산입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 임원한테 적용하지 않고 특정 임원한테만 적용하는 경우 송금 산입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과거에는 성과급은 이익 처분에서 제외시켰는데 세법이 개정되어서 성과급도 이익 처분으로 봐서 송금 산입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원의 상여금이 송금 불산입되는 요건이 현장이나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적발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잘못된 정관이나 잘못된 규정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 회사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송금 산입시키지 않고 이익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정관을 보면 이익의 처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매기 총 수익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항목에 임원 상여금이 있습니다. 즉, 우리 회사는 임원 상여금을 이익금으로 처분하여 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송금 산입시키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회사에 있는 잘못된 규정을 보면 임원 규정 중에서 상여금 항목 중에 직전 연도 당기순이익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나 당기순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순이익금으로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송금 산입이 아니고 배당으로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처리되는 것입니다. 임원의 상여금이 송금 불산입되는 두 번째 항목,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않고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는 송금 불산입 처리됩니다. 상법 388조에 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 금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상법을 기본으로 해서 정관을 작성하면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관에만 정해져 있고 임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세관청은 자치규약이라고 할지라도 주주들이 결정한 사항은 인정해 주겠지만 그 주주들이 결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임원 상여금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많이 받는 또 하나의 질문은 상법이나 정관에서는
정관은 주주총회로 위임시켰는데 만약에 이사회에서 결의를 한다면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송금 산입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법인세법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관에서 주주총회로 위임을 시켰는데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에는 송금 산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정관에서 이사회로 위임시켰는데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에는 송금 산입되는 것입니다. 임원의 상여금 송금 불산입 요건 중에서 세 번째, 불특정 다수 임원한테 적용하지 않은 상여금은 송금 불산입됩니다. 임원의 규정, 임원의 상여금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취임 임원이나 퇴임 임원이 생길 때마다 규정을 변경해서 사용한다면 그 규정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원들을 차별해서 대우하는 경우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임원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특정 임원만 인상하는 경우도 송금으로 산입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주주인 임원인 홍길동 전무에게는 상여금을 500% 지급을 하고 주주가 아닌 이도령 전무에게는 상여금을 200% 지급한다라고 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는 임원의 상여금 지급 규정을 보면 대표이사의 기본 상여금은 800%, 전무이사 200%, 상무이사 150%, 일반이사 100%로 되어 있는 경우 직급에 따라서 50%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전무이사의 50% 인상된 250%만 대표이사의 기본 상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상여금이 대표이사는 200%인데 전무이사, 상무이사, 일반이사가 동일하게 50%라면 직급에 따라서 동일하게 특별 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해석이 되어 대표이사도 50%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 임원한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송금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차액에 대해서만 송금 불산입되는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규정 자체를 인정받지 못해서 전액 송금 불산입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원의 상여금이 송금 불산입되는 세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 43조에는 이익금으로 처분하는 상여금에 성과급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13일 날 세법을 개정해서 이 성과급도 이익 처분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성과급도 이익 처분으로 봐서 송금 불산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회사에 있는 정관과 회사에 있는 규정을 비교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주주총회를 통하여 개정을 해서 사용해야 송금 불산입 처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